제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이제 먹을 식자 관련된 자형의 변천, 그리고 그 먹을 식자가 표현할 수 있는 의미 범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먹을 식자,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그 상용 한자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제 이 갑골문 시기부터 많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먹다라고 하는 그 의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의미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이 인용문을 좀 그 소개를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 발표문에서는 그 중간쯤에 민이 식위천이라고 하는 5글자만 제시를 했습니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만 드렸는데, 그 맥락을 좀 다 소개해 드리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오늘 발표회장에서는 그 앞뒤 맥락을 좀 다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이 인용문은 사기 역생 그 육가열전이라고 하는 내용, 그 열전 중에서 역생이 그 한 왕에게 그러니까 한 고조 유방이죠. 한 왕에게 참모로서 이제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상황이 그 고조 한 왕이 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이 이제 항우였죠. 그래서 항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는 그 상황에서 그 역생이 이제 한 왕에게 수세에 몰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조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이 알기로는 하늘인 것을 아는 자가 그 왕의 그 대업, 왕의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인지 모르는 자는 왕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인 사람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그리고 백성은 이식위천, 먹는 것으로 하늘을 섬긴다고 먹는 것을 하늘로 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식자가 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대저 오창이라고 하는 곳에 천하의 그 모든 먹을 것 식량들을 그 운반 내지는 그 전달하는 것이 이미 오래돼서 그 신이 듣기로 그 아래에 오창이라는 곳에 많은이 아니고 이제 그 저장해 놓은 곡식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는데, 소나라 사람들은 형량이란 곳을 점령한 다음에 오창을 그 굳건히 지키지 않고 이에 계속 동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하면서 이제 군사들을 나누어서 성고라는 것을 지키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이 그 한 나라에 기대고 있는, 한 나라를 의지하는 바이다라고 주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항우를 위시로 하는 초나라 쪽 군대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하늘인 이유를 잘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 먹는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오창이라고 하는 곳을 잘 지키지 못하고 계속 새로 확장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세는 우리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요 내용은 바로 이 식을 근거로 식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오창이라는 곳을 굳건히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서 이런 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부터 예전부터 음식 문화가 발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음식 문화 대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문화를 토대로 해서 발전된 여러 가지 뭐 음식 문화뿐만이 아니고요, 뭐 경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업 내지는 이제 그 먹는 습관으로서 발전된 여러 가지 예법이라든지 내지는 풍속, 이런 그 분야에도 이 먹을 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미 범주들이 그 영향을 미쳤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그 언어와 문자의 그 관점에서 자영하고, 그 다음에 문헌 속에 그 녹아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고문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제 설문회자에 나온 내용부터 먼저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고문자 연구에 있어서 그 설문회자가 이제 첫 입문, 첫 이제 도입 단계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문헌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맥락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설문회자에서는 식자 관련해서 일미야라고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미야는 한 톨의 뭐 쌀이다, 한 톨의 곡물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한 일자는 한데 모은, 다 모아놓은 그런 곡식이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형을 바로 이제 급자와 나달이라고 하는 의미의 급자와 그 다음에 모을 집자. 그래서 급으로 의미 구성 요소를 삼고 집을 성부로 삼는다. 또는 이제 혹설이라고 해서 또는 의미나 내지는 소리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집하고 급자, 의미 요소 두 한자가 합쳐진 글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또 다시 어떻게 해석했는가 살펴봤더니 집자 같은 경우에는 삼합야라 세 가지를 한 대로 모은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자 같은 경우에는 곡식의 향그러움이다. 라고 했고요. 좋은 곡물이 껍질 속에 있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곡식을 거두는 도구이고 혹은 급을 한 톨의 곡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라고 허신이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설문회자에서는 이 자형을 모으다라는 의미의 집자와 그 다음에 나달이라고 하는 그 급자의 결합형으로 봤는데 고문자 자형으로 본다면 이거하고 약간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갑골문부터 이제 하나씩 이거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자형은 이제 갑골문에 나온 식자의 여러 가지 자형들입니다. 그 역시 이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로 대문자 A와 같은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기준으로 봤을 때 비읍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자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사각형 형태 같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이 자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일단 첫 번째로 음식이 담긴 그릇 위로 뚜껑을 이제 덮은 모습이다.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붕 아래 음식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윗부분을 이제 하나의 그 건축물 형태로 본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갑골문에서 입구자를 거꾸로 쓴 자형과 그다음에 음식을 담은 그릇의 결합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그 가설 중에서 아직 뭐가 딱 정론이다라고 이제 좀 밝혀진 거는 없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이제 세 번째 그 입구자를 거꾸로 쓴 자형과 음식을 담은 그릇의 이제 결합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이유를 자형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문헌에 나온 그 용례를 토대로 해서 왜 그런지를 좀 먼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갑골문에서 나온 먹다를 표시하는 다른 자형하고의 그 연관성 문제인데 첫 번째 제시한 자형이 이제 먹일 사자예요. 그 먹일 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머리 부분이 그 아래 그릇을 향해서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고 근데 이 자형은 제가 이제 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 먹으식자의 윗부분하고 사람 인자하고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면 정확하게 아래에 있는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좀 분리가 돼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 발표 그 원고 중에 오늘 인쇄물 기준으로 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이 먹일 사자의 그 청동기 근문 자형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예 사람 인자를 이렇게 위쪽에 놓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따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분리시켜서 그 자형이 이제 고정이 된 건데요. 이 자형이 먹을 식자의 좀 원형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가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아래 마실 음자와 관련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마실 음자 같은 경우에는
먹일 사자와 다르게 그 윗부분하고 사람 인자 해당하는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자형 중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합 10405로 이제 적혀 있는 저 자형이 마시름자의 가장 이제 원초적인 자형으로 볼 수 있는데, 아래 이제 저 자형이 이제 술 단지도 될 수 있고, 내지는 그 항아리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액체를 위에서 이렇게 마시는 형태를 묘사한 자형인데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자형이 일부 이제 생략이 되면서 혀 부분이 생략된 것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자형이고, 합 18014 요 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혀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첫 번째 자형과 두 번째 자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마실 때 그 마시는 사람의 타액, 침과 관련해서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이다라는 또 설명이 있습니다. 자, 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머그십자 그 자형 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역시 이제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요 상황하고 마시름자의 요 두 번째 그 상황하고 그 점 찍혀 있는 그 방식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시름자가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사람 인자와 그 다음에 입구자가 바로 연결돼서 나타나 있는 형상인데, 먹을식에서는 이 사람인 부분을 생략한, 그래서 이제 사람의 입부분만 남아 있는 그런 그 자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인자 부분을 생략하고 입구만 남겨서 썼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그 근거는 바로 사람 인자의 생략 현상, 그러니까 이제 갑골문에서 사람 인자 부분을 생략해서 쓰는 그런 습관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 일례로 이제 성인 성자나 써이자 요 두 가지 자형이 그렇습니다. 성인 성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인자 바로 요 부분인데요. 그 사람 인자 위에 그 머리가 아니라 이제 귀 이자를 좀 강조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입구자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 자형 보시면 이 사람 인자를 아예 생략을 하고 귀 이자와 그다음에 입구자만 이렇게 남겨놓은 상황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써이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 인자인데요. 사람인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형에 해당하는 자형이 또 하나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뭐 정확하게 어떤 물건을 본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이자가 써이자가 그 선진 문헌에서는 그 허사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을 사용하다, 쓰다라는 용법으로도 사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형이 갑골문에서 시기별로 이렇게 사람인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그 형태를 보시면 그 물건만을 표시를 하고 사람인을 생략하는 그런 그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인자를 생략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먹을 식자에서의 저 윗부분은 아마 사람의 몸과 입이 연결됐을 자형인데, 사람인을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입구만 남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 식자와 관련된 한 세 가지 가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갑골문 입구자를 거꾸로 쓴 자형과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담은 그릇, 그래서 그 그릇에 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토문헌의 용례에도 이 식자 관련해서 용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 관련인데, 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그 식자는 여기서 이제 먹다란 뜻보다는 제사를 올린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용례 같은 경우에는 먹을 식 다음에 그 무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제사를 올리는 대상이 나오고, 맨 끝에 진면자에 그 양양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레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이제 희생입니다.
그래서 제사 동사 있고 제사를 지낸다라는 동사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희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제사의 의미로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을 표시하는데요. 여기서는 먹다란 뜻보다는 대식, 소식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대식은 좀 아침에 먹는 음식, 그다음에 소식은 저녁에 먹는 그 식사 시간을 이제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식일로 나오는데 이 식일의 전후 그 맥락을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단 지 식일 불우 그러니까 아침부터 식일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다. 맨 마지막에는 식일에서부터 중일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식자는 먹는다는 의미보다는 먹는 때, 그러니까 시간대를 나타내는 그 명사로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 같은 경우는 일식이나 월식인데 여기서는 일유식 하면 해에 그 태양에 일식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갑골문 단계에서는 먹다라고 하는 직접적 의미보다는 먹다와 관련된 뭐 제사용법, 시간 내지는 일식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갑골문 이후에 이제 자연 변천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 큰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이제 형태가 고정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서주시기나 춘추시기 같은 경우 갑골문에서 이제 일부 네모,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나타났던 윗부분이 서주시기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세모꼴로만 변형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사람의 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형태적인 근거가 아예 사라지고 뭐 뚜껑이라든지 내지는 집의 구조물 같은 그런 그 이미지를 더 강하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태적인 이미지가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 전국 시대 그 신체 갑삼 243이나 포산 2.257 이 자형을 보시면 윗부분이 아예 지금의 이제 진면자의 전국 시대 자형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아예 그 서주시기나 춘추시기 자형의 윗부분을 그 집 안에 가옥의 그 지붕 형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그 진면자로 대체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두 자형은 이제 진나라 주간에 쓰여 있는 자형인데 진나라의 그 자형 서사 습관이 서주시기 습관을 그대로 이제 물려가는 관계로 맨 마지막에 나온 자형들은 서주시기에 나온 것처럼 세모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자형과 가장 흡사하게 보여지는 그런 자형 형태는 그 맨 마지막 진간 그 자형에서부터 지금의 자형이 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아까 여기 세 가지 가설 중에 지붕 아래 음식이 있는 모습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 초간 자형에서 진면자로 바뀐 요 자형 때문에 그 집 아래에 있는 음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가설이 제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골문 이후의 용례에서는 이제 먹다라는 의미가 좀 등장을 하는데 서주시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식이 그다음에 식괴해서 이제 식용 그릇 식용이라는 뜻의 의미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용지식 그다음에 일단 초로 읽겠습니다. 이거는 지식은 이제 좋은 음식, 맛이 좋은 음식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갑골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식용이나 음식의 의미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춘추시기도 다용지식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좋은 음식을 많이 뭐 차린다 내지는 대접한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됐고 전국시기부터는 조금 더 의미가 다양해지는데 바로 이제 주식 지금의 이제 그 술과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월식자 전식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그 진간에 나와 있는 그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한 달치 식량이라는 뜻이고 전식은 이제 공무 집행 중에 전달받는 식량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일식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차례 먹을 수 있는 벼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팽우 식사 같은 경우는 소를 삶아서 그 사들에게 먹인다. 이건 이제 먹다란 동사보다는 먹이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용례는 식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갑골문에 나온 것처럼 시간을 표시하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을 때 밥을 먹는 시간으로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정도로 그
그 정도 아침 시간을 지칭하던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자연 관련 정보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이 내용들은 문헌상의 용례 그리고 식과 관련된 부속자들입니다. 일단 이것은 그 설문회자 식구의 부속자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온 건데, 그 부속자들 의미 그 범주 중에서 제가 좀 유사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행위,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을 먹는 동작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이제 반자라든지 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먹다 내지는 먹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 유형으로 이제 음식 관련된 신체 상태라고 일단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일단 음식을 적당히 먹거나 많이 먹었을 때 나오는 이제 배부름 현상. 그래서 요나 여 같은 경우는 적당히 배부른 상태고, 그다음에 연자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배불러서 약간 과식한 상태, 과식이 좀 심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다음에 기나 아가 있는데, 기나 아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쓰는 것처럼 배고픔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기가 조금 심해지면 이제 아로, 그러니까 아가 더 배고픈 상태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상태라고 해서 찌다, 먹을 음식을 이제 쪄내는 것을 이제 임자, 그리고 그 술과 음식이라는 뜻의 희자, 그 다음에 음식 향기라고 하는 필자라든지, 그 다음에 애나 그 다음에 알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음식이 상한 상태, 상하거나 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섭취 방식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찬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중국어에서도 그렇고 좀 명사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원래 이 그 찬자 같은 경우에는 삼키다라는 의미로 허신이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흉년 들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지금 의미로는 흉년들 염자로 쓰고 있는데요. 흉년이라는 그 내적 의미 때문에 좀 이제 조금씩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고, 도나 철자 같은 경우는 본래 상고시기 그 신화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꾸역꾸역 먹는 그런 모습으로 도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사나 접대. 자, 여기서는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망자에 대해서도 음식을 대접한 의미에서 이제 제사라는 의미까지 확대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철이나 괴자 내지는 향자, 그 마지막에 나온 향자 같은 경우에는 갑골문에도 자형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그 괴 형태의 그릇이 있고 양 옆에 사람이 괴를 보고 마주 앉아 있는 형태이죠. 마지막은 이제 식품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밀가루로 만든 떡이라든지 엿 내지는 쌀로 만든 떡을 나타내는 식품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의미 형태들이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처음 갑골문에서 그 자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윗부분의 그 자형이 입구, 그러니까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야 그러니까 먹고 난 후에 신체의 상태나 음식 상태, 섭취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그 의미가 이제 파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한 음식이 담긴 그릇 정도로만 의미가 이제 구현이 된다면, 설문회자에서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데 식자를 의미 요소로 썼을 수 있었을지 그게 좀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래문헌에서 이제 식자 용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략 요 구분 그것도 역시 이제 고운해찬이라고 하는 문헌을 토대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대략 쌀밥 주식, 곡물, 녹봉, 먹이다, 그다음에 쓰다 속이다는 정확한 의미 그 상관 파생 관계는 제가 아직 밝히진 못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식이나 월식. 자, 이런 용례들은 중간에 있는 녹봉을 주다라고 하는 이 의미 빼고는 출토문헌에서 상당수 나왔던 그런 같은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좀 마인드 맵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색깔별로 1단계, 그다음에 하얀색은 2단계, 그다음에 노란색은 3단계, 마지막에 그 초록색은 이제 4단계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식자 하나로 표현된 용례이고,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식자가 의미 구성 요소로 반영이 돼서 나타난 그 의미들입니다.
요번 그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는 이제 식자와 그다음에 식자가 들어간 부속자만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그다음에 쌀미자라든지 내지는 콩두자라든지 내지는 고일시와 같은 다른 부수의 한자 중에서 식자를 부수로 하는 여러 가지 이체자들이 존재하는데,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 식자와 관련된 의미가 어느 영역까지 뻗쳐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거는 추후 보충을 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